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봄꽃 축제 소식이 많이 들리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이 봄꽃 소식을 듣고 한숨으로 대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요. 몇 가지 대처 방법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발효식품을 많이 자주 섭취해서 몸속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위치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거실이 좋을까 안방이 좋을까 고민하시겠지만요.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으로는 외추로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효용성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모직이나 스웨터는 조심. 스웨터 한 벌에 8만 개의 꽃가루까지 붙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봄 외출에는 복장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죠? 꽃의 계절 봄에 꽃 알레르기로 몸고생,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울산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첫 출연이신데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뇌척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 좀 잘 낫지 않는 질병들 치료하는 걸 되게 재밌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는데 함께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네. 수술이나 시술 후에 통증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수술이나 시술을 자주 받는 부위는 어떤 곳들이 있나요? 주로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많이 받는 부위가 척추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죠.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또는 척추관 협착증, 요추관 협착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술을 받고 나면 다 좋아질 것 같은데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나서도 아파지는 또는 통증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보통 수술이 잘 됐으면 네. 이게 통증이 안 남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나요? 만약에 그 부분만의 문제라면 수술이나 시술 받고 나서 통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저림이라든지 마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감각 떨어지는 거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요. 네. 그 해당되는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되는 부분에서 위쪽이나 아래쪽의 문제들 또는 그 다른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의 문제가 아직 덜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덜 해결됐다라는 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에는 여러 부분들을 상호 보완해주고 또 협력해서 버텨나가고 견뎌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소변을 주관하는 방광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신경 같은 경우에 허리뼈 3번 신경, 4번 신경, 5번 신경이 나와서 지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중요한 것일 때는 하나만 아니라 두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데
척추만 아니라 척추 옆에 있는 인대, 근육들, 또 위아래에 있는 근육들, 또 척추들, 신경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간의 문제들이나 약한 부분들을 지켜나가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 위에 쪽에 있는 문제는 아래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문제는 위쪽에서, 또는 서로 같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그러면서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근육 같은 경우는 긴장이 되거나 또는 경화되기도 하고, 인대 같은 경우 경화되기도 하고,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뼈가 골격이 생기거나 하면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서 봐야 되죠.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 예를 들어 허리의 문제면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봐서 허리 위쪽이나 아래쪽의 문제도 같이 볼 수 있게 되죠. 저는 좀 놀라운 게 네. 우리가 소변을 볼 때도 척추가 거기에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좀 놀라운데, 네. 그러니까 아픈 부분은 허리지만 결국엔 다른 부분이 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들, 제가 치료한 분 중에 소변을 40분에 한 번 보시고 대변을 하루에 10번 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대소변을 한의학에서는 소장에서 구분을 해줘서 치료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변을 보는 부분하고 대변을 보는 부분이 같이 허리뼈 12번에부터 해서 시작해서 이제 같이 연결되는데, 이런 척추 구조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만 아니라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같이 보고 치료를 해줬더니 훨씬 빨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대변은 하루에 한 번 보시고 소변은 80분에 한 번 정도 보게 되니까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픈 부분이 허리라고 또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또 원인이 될 수가 있나요? 허리에 예를 들어서요, 이제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 또는 허리가 아팠다 왔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수도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수도꼭지를 틀었을 경우에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와요. 그러면 수도꼭지 자체가 녹이 슬거나 아니면 그게 뭐 안 좋은 물질이, 이물질이 끼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두 번째는 수도꼭지 바로 위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의 문제일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그 파이프 위에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위에 물 탱크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뭐 청소한다든지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탱크까지 오는 메인 수도관의 문제일 수 있고, 네. 조금 더 멀리 가서는 수원지, 상수원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인체에서도 허리에서의 문제가 나타난다면 허리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부 흉추, 그리고 상부 경추, 그리고 턱관절, 뇌의 문제로 갈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무릎이나 발목의 문제로 볼 수 있죠. 위쪽에서 이제 뇌나 턱관절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디센딩 패턴이라고 하고요. 발이 짧거나 또는 뭐 사고를 당하셨거나 또는 뭐 편평족, 이게 평발이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고는 어센딩 패턴으로 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도 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같이 보면서 척추의 균형과 순환을 같이 보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사실 집에서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저희가 네. 수원지까지 네, 신경 쓰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척추 전체에 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목표 2번이거든요. 2번이요? 네, 그래서 네. 목표 2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건물도 축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고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잡아주는 축을 바로잡아줬을 때 건물의 축을 바로잡아주는 것처럼 전체적인 인체의 균형과 순환도 좋아지게 되죠. 네. 특히 이 목표 1번하고 허리뼈 5번, 목표 2번하고 허리뼈 4번, 목표 네. 3번하고 허리뼈 3번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목표 1번과 1, 2, 3번, 허리뼈 5, 4, 3번의 구조를 같이 연결시켜서 움직여주는 이 로베 반응계를 이용해서 치료해주면 좋아지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척추의 그 특징이 있는데, 목뼈는 7개, 허리뼈는 5개, 7-5는 12죠. 그래서 네. 가운데 있는 흉추는 12개인데, 흉추 중에 위쪽 7개는 목뼈 7개하고 짝으로 움직여요. 1번, 1번, 1, 2, 3, 4, 5, 6, 7. 그 다음 허리뼈 5개하고 하부 흉추 5개가 짝으로 움직여요. 허리뼈 1번하고 하부 흉추 8번하고 2번, 9번, 3번, 10번, 4번, 11번, 5번, 12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게 목뼈 2번이죠. 그러면 그 말씀 주신 목뼈 2번의 문제 말고 좀 다른 경우에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또 있나요? 이제 척추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뇌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됐을 때요. 이제 뭐 암 수술하신 분들이나 또는 네. 전체적인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건강이 저하되신 분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죠. 또 뭐 유방암이나 또는 갑상선암 또는 위암이나 혈액암 이런 걸로 수술하시거나 치료받으신 분들, 또는 방사선 치료까지 끝내신 분들이
내 현재 상태에서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뇌척수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의 배열, 정렬을 또 두개골과의 이 정렬을 맞춰주면 훨씬 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또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고 몸의 회복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아, 근데 이걸 사실 저희가 집에서 정렬을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그러면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치료하는 핵심은 목표 1, 2번의 정렬인데요. 네. 이제 이 목표 1, 2번 축을 잡아주면은 뇌하고 척추가 바로 맞춰지는데 네. 이 목이 좋아지면 허리도 좋아지고 이 두 개가 같이 정렬이 되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본인 얼굴을 사진을 찍거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대칭이 맞는지, 네. 그리고 앞뒤는 어떤지 이런 형태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실제 치료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주시면 네,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좀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오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11개월 동안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진단받으시고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시술을 11개월 동안에 여러 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비용도 한 5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네. 근데 통증은 30%만 준 거예요. 70%가 남아있는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꼭지 얘기를 하면서 아픈 건 허리인데 이는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를 보고 목의 문제를 같이 보는 게 낫겠다. 근데 이분이 또 목도 좀 뻣뻣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치료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조금 통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제 나아지는 과정 중에 막혀있던 부분이 뚫어지려고 할 때는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이 30대 남자분이셨는데 치료하고 나서 2달 동안에 16번 치료를 했는데 치료하는 도중에 이제 통증이 70%가 한 3%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왔는데 갑자기 통증이 30%로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60kg 되는 운동기구를 들면서 허리가 아파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아팠던 거랑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 얘기가 이전에는 60kg짜리 들 엄두도 안 났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엄두도 나고 그랬었다. 근데 치료받으면 좀 더 나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6번 다 치료받으시고서는 통증도 없어지시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셨죠. 근데 이분이 중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치료받고 나서 10일 동안 안 아프시다가 갑자기 또 아파지셨는데 이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안 아프다가 아파지는 분들은 스트레스예요. 네. 정신적인 충격이나 감정적인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네. 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목배 1, 2번이 틀어지고 목배 1, 2번이 틀어지면 허리뼈 5, 4번이 틀어지면서 척추의 정렬이 틀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타났던 분들도 있으시죠. 반대로 그러면 허리가 틀어져서 위쪽으로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이제 다리를 꼬우거나 골반이 뒤틀어진 자세를 하거나 또는 작업하시거나 앉아 있는 자세가 항상 이렇게 틀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골반 틀어진 것 때문에 목에 영향이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뭐 또 다른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한의원의 내원하시기 14년 전에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에 핀이 박혀 있으시고 그리고 오시기 2년 전에 낙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척추도 압박골절이 생기면서 거기도 수술해서 핀이 박혀 있는데도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발꿈치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손도 저리고 네. 허리도 아프고 납작다리도 아프고 이랬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26번 치료받으시면서 한 90% 이상 통증이 줄어들고 저린 거나 아픈 것들 많이 줄어들면서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가 되셨고 그리고 가끔 뭐 6개월 이후에도 오셨는데 보니까 유지되는 것들 보면서 이 치료가 구조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기능적인 부분들이 회복이 되니까 더 좋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경우였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요추 부분이 앞쪽으로 요추가 앞쪽 전방으로 전이 위치를 바뀌면서 생기는 증상인데 척추가 위치를 바뀔 만큼의 큰 힘이 주어졌으니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이분은 이제 거의 아작이 나가지고 인공 디스크를 심한 어떤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몇 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뼈가 하나씩 움직여야 되는데 두 개를 세트로 맞춰 놓으면 핀을 박아 놓으면 이 움직이는 게 하나가 블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하나가 움직이는 것만큼밖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네.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아파서 오셨어요. 수술은 다시 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이분이 서 있을 때 모습이 보면 좀 척추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지시니까 키도 커지시고 구부러져 있던 척추가 펴지고 그러니까 건강해지시고 통증도 95, 50% 이상
감소된 채로 잘 지내시게 되고 하시게 되셨죠. 아니 근데 박사님 네. 지금 물론 여러 차례들의 네. 수술이나 뭐 시술을 받은 후에 좋아지신 사례들을 네.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이미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은 후에 네. 별로 이렇게 왕도를 못 느끼신 분들이나 네. 좀 내가 이미 뭐 예를 들면 뭐 장치를 착용하고 있는데 네. 아니면 수술을 이미 했는데 네. 그런 상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괜히 뭘 더 했다가 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런 치료를 추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치료를 병행하시거나 혹은 뭐 더 받으셔도 네. 좋아지시거나 그래도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장치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네. 이런 치료를 같이 받으셔도 되는 건가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치료받으시는 분 중에 목뼈 1, 2번 골절이 생겨서 거기에 이제 골반에서 뼈를 떼가지고 거기다 뼈 이식하면서 핀을 박아 놓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네네.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분이신데 네. 교통사고 난 지 한 2, 3년 됐는데 그리고 나서도 바로 누워서 잠을 못 주무셨던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치료 한 2달 정도 하면서 이제는 바로 누워서 주무실 수 있게 됐는데 핀이 박혀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네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들은 우리 몸은 척추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신경이나 근육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또 서로 같이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쪽 한두 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에서 그걸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상들이나 아픈 부분들이 또 감소된 상태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태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핀 같은 거를 꼽은 상태로도 뭐 치료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네, 물론 이제 아주 독특하게 아주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직접 보셔야 되고요. 일부분 아주 극히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부분들은 이제 치료받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허리가 좀 아프신 분들이 네. 뭐 체크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걸 좀 어디에 뭐 두고 봐야 될까요?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요. 제가 아까 전에 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축을 보여주는 곳이 이제 사실은 엑스레이를 보면 제일 정확한데 엑스레이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으니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자기 얼굴이에요. 네. 얼굴에서 이 코하고 입이 있는 부분, 얼굴 사진을 찍어봐서 눈하고 눈 라인, 코 라인, 입술 라인이 평행이 되어 있는지 좌우의 턱의 모양이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 턱관절이 움직일 때 입을 벌리고 닫고 할 때 이게 어떤지를 체크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턱관절에 소리가 나거나 뭐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게 네. 허리나 목 수술의 통증이나 뭐 아니면 그런 거에 후유증 이런 것과도 좀 연관이 있나요? 네, 바로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턱관절에 소리가 나는 건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에요. 첫 번째 증상은 턱을 벌리거나 닫거나 할 때 좌우가 다르게 움직이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소리가 나고 세 번째가 이제 입을 벌리고 닫고 할 때 이 귀 앞부분에 이 홈이 있어요. 입을 벌리면 네. 여기 손을 대신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닫고 해보시면 네. 좌우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좌우가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이게 좀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네. 이제 새끼손가락을 귀 안에다가 넣으시고서 그리고 손가락을 조금 앞쪽 아래쪽으로 약간 대면서 해보시면 네.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이 턱관절이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턱관절이 이 움직이는 중심이 목뼈 1, 2번이에요. 목뼈 1, 2번이 중심인데 1, 2번이 허리뼈 5, 4, 3번하고 같이 가고 5, 4번하고 같이 가고 목뼈 1, 2번이 상부흉추 1, 2번하고 같이 가고 허리뼈 4, 5번은 하부흉추 12번, 11번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안정화시켜주면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인대나 근육들이 같이 연결되는 것들이 같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특히 목뼈 1, 2번이 틀어지면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내려가는 큰 고속도로인 이 척추관이 틀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우선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하게 되나요? 턱 부분 같은 경우에. 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턱관절 사이에 0.05mm의 측정지를 이용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주고요. 균형을 맞춰주는 상태에서
기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상태에서 이제 틀어져 있는 경추 부분, 목뼈를 추나 치료를 통해 가지고 맞춰주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게 되는데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이게 맞춤형 장치나 표준형 장치 같은 착용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틀어져 있는 틀을 맞춰줬으면 이제 그 틈을 메워줘야 되는데 그 틈을 메워주기 위해서 침이나 한약을 같이 쓰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좀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그 암 수술 이후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네. 이 암 수술 받는 것과 턱 관절이 연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암세포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5천 개 정도가 생긴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네. 그 생기는 암세포들을 제어해주고 없애주는 세포들이 더 많고 그 기능들이 더 잘 원활하게 적용되고 활동하기 때문에 암이 발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암세포가 생겼다는 건 정상적인 기능을 해주는 애들이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왜 못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인체의 불균형임을 만들어주는 뇌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뇌를 외부에서 쉽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턱 관절이죠. 그래서 특히 또 우리가 이게 깨어 있을 때는 1분에 2번, 잠잘 때는 1분에 1번씩 침을 삼키게 되는데 침 삼킬 때 아래쪽 치아에 걸리는 힘들이 다 모여서 이 뇌하수체, 뇌 앞쪽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자극을 줘서 거기서 호르몬 분비를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호르몬 분비와 뇌에 대한 자극이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치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훨씬 더 빠른 치유 효과 또 생기고 원활한 건강한 삶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틀어져 있는 거 맞춰주고 또 순환이 좋아지게 해주면 사람 몸은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계절성으로 이제 뭐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축농증 이런 게 좀 심하게 잘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온도예요. 체온을 유지해 주는 거죠. 네. 예. 감기 걸리는 첫 번째 비결은 추운데 자거나 아니면 네. 찬바람 쐬면 되고 두 번째는 먹거나 마시는 걸 찬 거 먹으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과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잠 잘 못 자고 그렇거든요. 그럼 반대로 해주면 되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추운데 나갈 때는 뭐 조끼를 하나 더 입거나 아니면 바람막이를 하나를 더 걸치거나 하는 식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면 되고 집에 조금 더 잠잘 때는 온도를 좀 높여주고 그리고 따뜻한 차를 자주 드셔주신다든지 하는 거 그리고 좀 잠을 푹 주무실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체온을 우리가 포유류고 항온동물이잖아요. 온도가 일정해지고 온도를 좋게 유지를 해주면 우리 몸은 아주 힘이 많이 나죠. 그래서 체온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좋아진다. 뭐 이런 책도 있죠. 그래서 체온 올려주는 게 정말 좋고 또 뭐 암 환자 같은 분들 경우에 뭐 토굴 같은 데서 불 떼면서 지냈더니 암이 없어졌다 하는 건데 그런 경우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순환이 좋아지고 없애주는 기능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턱 관절이 뭐 균형이 잡혀 있을 때 네. 뇌하수체가 뭐 호르몬을 원활하게 분비를 시켜주는 데 좀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네. 그럼 뭐 실제 좀 치료 사례 같은 거에 예를 좀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방암 수술하시고 또 방사선 치료까지 받고 오셨는데 이분이 좀 예민하고 머리도 아프시고 또 지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이 좀 떨어져 있는 분이셨어요. 네.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병하시기 한 3, 4년 전에 스트레스가 많았고 또 그 전부터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장치를 만들고 균형을 맞춰준 상태에서 장치를 만들고 추나 치료를 같이 하고 한약하고 침 치료를 같이 해드렸더니 뭐 증상들이 한 90% 이상이 없어졌죠. 두통은 없어졌고 아예 없어졌고 음식을 한쪽으로밖에 못 씹었는데 음식을 양쪽으로 같이 씹을 수 있게 좋아지셨고 그리고 신경질 내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되게 부드러운 분이 되셨고 얼굴 표정도 좀 긴장하는 분이었는데 또 좀 더 우아하게 건강해지셨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많이 좋아진 분이 있으셨죠. 또 다른 분은 이제 갑상선 수술 받은 지 5년 이상 된 분이셨는데 이분은 3번밖에 치료를 안 하셨는데 증상이 한 80, 90% 정도가 좋아지셨어요. 정말 저도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분은 처음 봤는데 다시 말하면 이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턱관절하고 척추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서 이때까지 지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로 탁 맞춰주니까 샤르륵 녹아내리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신 경우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에요. 첫 번째가 음식을 한쪽으로 씹는 경우죠. 네.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 씹을 때 오른쪽으로만, 오른손잡이 있는 물건을 주거나 바꾸거나 할 때 오른쪽으로 많이 주게 되니까 음식을 네. 먹을 때도 오른쪽으로만 많이 씹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한번 보시고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씹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그래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도 네. 이만하면 좋잖아. 이제 올해가 독립선언 3.1조 독립운동한 지가 이제 100년째 되는 날인데 100년 전에 비하면 그렇죠. 일제치하도 네. 아니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아 정말 좋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한 가지죠. 그럼 이제 세 번째가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중에 세 번째가 교통사고나 낙상 어디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이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긴 하지만 그때도 같이 치료를 해주면 좋아지고 네 번째가 안 좋은 자세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대서 한쪽으로 앉는다. 이쪽으로 만약에 5분을 기대 앉았다. 오른쪽으로. 네. 그럼 왼쪽으로도 5분을 기대 앉아서 좌우에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뒤로도 그렇죠. 이렇게 너무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기운이 없을 때 이러면은 척추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상적인 치료 메커니즘이 발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하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모니터 조절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낮은 모니터를 본다고 이렇게 숙여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모니터가 허리를 펴고 어깨를 폈을 때 편하게 볼 수 있는 높이로 세팅해 주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면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죠. 제가 이런 이제 치료들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신기해요. 최근에 오신 분은 4년 전에 콩팥 한쪽을 떼내시고 혈액암 치료를 받으셨고 대퇴 골절이 있으신 분이신데 잘 못 걸으시고 무릎에 힘도 없고 하지에 그 불안정성도 있었는데 골반 통증도 있으시고 이분이 치료하면서 이제 잘 걸으실 수 있게 되는 게 되게 좋아지시고 또 다리 힘도 생기니까 좋아지는데 이분 또 안색이 되게 안 좋으셨거든요. 정말 창백하고 핏기도 없으시고 좀 마른 뼈 같았었는데 치료하면서 이제 홍조도 돌고 땀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기운도 나고 눈빛도 좀 맑아지시고 목소리도 좀 힘이 있어지시고 하는 식으로 좋아하셨죠. 턱관절 치료를 해보니까 턱은 턱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와 뇌를 좋아지게 해주는 치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암 환자분들 말씀을 좀 주셨는데 네. 좀 이제 투병을 마치신 분들이 네. 좀 이제 재발을 하지 않도록 좀 네.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좀 팁 같은 것들이 있다면 같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 암이 생기는 많은 원인들 중에 첫 번째가 스트레스예요. 네. 그래서 네.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남을 원망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떤 걸 생각할 것인가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온다. 근데 난 오늘 외부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가 오는 걸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수술했거나 어떤 병이 생긴 걸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현 상태에 대한 해석을 내가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예. 이걸 통해서 내가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그걸 조금 더 생각을 바꿔가지고 좋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겠다. 잃어버렸던 것만 생각하면 계속 힘들고 아쉽고 슬프고 우울해지는데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뭐 글을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생각이, 마음이 여러 가지들을 준비합니다. 특히 이제 치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긍정적인 분들, 많이 웃는 분들, 또 우스갯소리 잘하는 분들이 정말 빨리 나아요. 네, 기도하는 분들이 빨리 나으시고 또 명상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빨리 나으시고 반대로 이제 좀 마음이 좀 묶여 있는 분들, 의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디 나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웃으시고요. 뭐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많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햇볕 많이 쬐시고요. 그리고 좀 많이 걸어 다니시는 거 좋아요. 걷는 게, 걸으실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걷는 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의 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오늘은 수술 그리고 시술 후 통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수술과 시술 후 통증 관리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가지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지의 색깔이 어떻게 되죠? 가지는 약간 보랏빛이 살짝 도는. 그렇죠. 네. 보랏빛을 가지는 모든 것들은 일단 해독 작용이 좀 더 많습니다. 아, 네. 예. 두 번째는 가지는 성질이 좀 선선하죠. 그리고 이 선선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좀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나 소양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가지의 대표적인 효능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해독, 항암 효과이죠.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몸에 있는 유해한 활성산소들을 없애주어서 암세포도 증식을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 이 서늘하기 때문에 염증을 잡아주죠. 그래서 이제 염증에서 입속이나 혀가 쓰라릴 때는 그 가지의 꼭지에 가까운 부분을 가지고 이게 혀를 문질러주거나 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말린 가지를 차에 우려내가지고 차로 해서 드시는 것도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 성인병 예방하는 기능도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는데요. 이때 생기는 그 안토시아닌 성분들을 통해 가지고 혈중에 있는 중성지방, 나쁜 중성지방들을 억제해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동맥경 완화, 고혈압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박사님, 그리고 가지가 변비에도 좋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지에는 이제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요. 장 기능을 강화해주는 효능도 있죠. 식이섬유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장에 있으면서 계속 이걸 소화시키려고 장이 운동을 많이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변비를 도와주게 해주고 또 장내 노폐물도 나가면서 대변으로 나가면서 같이 내보내주기 때문에 장내 질환들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죠. 또 근데 이제 가지가 좀 독성이 약간 있고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몸이 차가운 사람, 손발이 차가운 사람, 또 임산부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약이라기보다는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가지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2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몸무게는 63kg고요. 네. 63kg고요. 네네. 63kg요. 키는 62. 네. 나이는 51요. 네.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제가 다리가 네. 한 4년 전에 무릎 관절 파열로 해가지고 네. 시술하고 이 다리가 휘어서 네네. 연골을 넣어서 이게 교정을 했거든요. 네, 인공연골 넣고 교정하셨군요. 네. 예. 네. 발목에서 발바닥 이 전체를 네. 차고 네. 이 저려요. 네, 발목에서 발바닥까지 차고 저리시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당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당뇨 후유증은 아닌 것 같은데, 양쪽 발이 다 저리고 시리고 하신 거예요? 예. 발목에서 발바닥까지. 네. 그러면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는 무릎 아래만 걸으시다고 하니까 소화기의 문제를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네. 예, 위나 대장 쪽의 문제. 차고 저리다고 그러면 저리는 게 아침에 심하세요? 저녁에 심하세요? 이게 그냥 거의 그냥 하루 내내 그렇다고 그렇게 봐야 돼. 그러시면 소화기의 문제나 대장의 문제도 봐야 되지만 척추, 특히 허리뼈 4, 5번하고 천골 1, 2, 3번의 문제, 천골 1, 2번의 문제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공연골을 넣는 수술을 하셨으면 네. 허리뼈 3번부터 해서 3, 4, 5번, 천골 1, 2번의 문제가 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구조적으로는.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위나 대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보면 발목이랑 발바닥만 그렇다고 하면 손이나 이 상지 쪽은 괜찮으신 건가요? 손은 제가 네. 한 20년 전에 네. 왼손은 잃고 네. 오른손으로 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지금 한 8개월 전서부터 가운데 손가락에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아픈데도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가운데 손가락은 그 수지침에서는 척추를 대변하거든요. 그리고 경락적으로 봤을 때도 척추하고 삼초경, 장 상태, 장에서의 흡수 상태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대변은 하루에 한 번씩 잘 보시나요? 요즘에는 또 설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네. 설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돼서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설사를 먹게 해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어떤 특별한 음식 때문이었다면 그 음식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설사는 차가워서 생기는데요. 예, 네. 차가운 걸 막아주게 하는 약이나 음식들, 뭐 매실이나 뭐 생강이나 아니면 이런 종류들을 좀 많이 드시고 좀 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장은 배꼽 아래쪽에서 전신도 중요하지만 배꼽 아랫부분, 특히 하지 쪽에, 다리 쪽에 차갑고 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에서 쪄주는 기능이 제대로 될 때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특히 다리 쪽이, 발이나 이런 데가 시리고 차가워져요. 그리고 선생님은 한쪽 팔만 쓰셨기 때문에 척추가 조금 틀어져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추측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은 운동을 걷는 거 좀 더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제 발가락 자체로 이게 발가락으로 주먹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조금 더 발가락으로 혈액 순환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걸을 때에도 발가락을 이용해서 걸으시면 좀 더 낫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설사를 첫 번째 막아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좀 가까운 한의원이나 의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좀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저리고 차가운 증상이 있다면 한약 치료나 뜸 치료나 아니면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뭐 반신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걷는 것도 괜찮고요. 네. 네, 선생님 좀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본인입니다. 아,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예. 키는 169고, 네. 몸무게는 70입니다. 네. 나이는 73세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부분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예. 제가 손 떨림이 심합니다. 양손이 다 그러신가요? 예, 오른손이 특히 심하고, 네. 왼손이 조금 덜한데요. 네. 오른손이 뭐 하도 심하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막 숟가락질도 못하고, 면도도 잘 못하고, 어이구, 그 예, 예. 정도시구나. 막 심하게 네. 그렇고, 오른손이 그래 심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뭐 신경과 가서도 그 네. 병원에 상담 받아보니까 약을 주주는데, 네. 약을 먹으면은 조금 괜찮겠다. 약을 안 먹으면 또 똑같습니다. 혹시 뭐 파킨슨병 진단이나 이런 거는 받지는 않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네. 예. 과거에 그 이제 갑상선 수술에는 그것뿐입니다. 갑상선 하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예. 그 외에 또 그리고요. 다른 불편하신 거는 또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예. 그리고 또 저기 손과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네. 예, 뭐 손이 또 때로는 조금만 뭐 만지면 쥐가 나가지고 손가락이 막 비틀리니까 손을 네. 또 자주 주물리게 되고 네. 또 다리가 또 쥐가 나니까 밤에 자다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네. 일어나서 다리를 다시 막 주물리고 네. 막 한참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잠이 들 그렇습니다. 예, 잠자는 데까지도 불편할 정도시군요. 예, 예. 비틀리기도 다리가 하시고. 쥐가 네. 자주 나고 네. 그렇습니다. 아, 다리가 쥐가 자주 난다. 네. 예, 예. 그건 한 1년 정도 부터 저 계속 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척추가 또 협착증이 좀 심하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척추가 그 세 마디가 이제 그 척추가 이제 저기 짓눌려 가지고 네, 그렇죠.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막 지릿하고 다리가 아픕니다. 보통 이제 한 번에 걸으시면 한 몇 미터 정도 걸어가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튼 그러면은 뭐 그거는 자세히 이해하는데 네. 한참 이제 걷다 보면은 다리가 막 그 아프고 다다가 아픈 것도 참고 막 걷고 그랬습니다. 보통 한 1km 정도는 예, 뭐 그걸 저는 좀 뭔데 그리고 아프면은 막 그 하다 쉬다가 또 가고 네네. 또 어떨 때는 또 뭔가 막 또 저게 뭐 참으면서 운동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네. 첫 번째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먹는 약은 갑상선 약하고 혈압약입니다. 갑상선 약이랑 혈압약이요. 예, 수술하셨으니까 갑상선 수술하셨으니까 갑상선 약은 드실 것 같고요. 예, 갑상선은 이제 암 수술해가지고 네. 갑상선 약을 계속 이제 2006년도부터 계속 먹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갑상선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갑상선을 지배하는 예. 신경이 목표 7번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 목표 7번, 예. 목표 7번이 구조적으로 조금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목표 7번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 위쪽에 있는 목표 1, 2번 또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목표 1, 2번이 틀어지면 상부용추 1, 2번도 틀어지는데 그중에 상부용추 2번이 심장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그 전통 한의학에서는 손이 떨리는 것은 심허라고 보거든요. 심장의 기운이 부족하다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아, 예. 선생님 같은 경우처럼 좌다가 쥐가 잘 난다 이런 경우는 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제 정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많이 나타난다고 아, 얘기를 예. 하는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과다 사용인 경우에도 좀 잘 나타납니다.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허한 증상이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 자동차로 얘기하면 안에 뭐 엔진 오일 같은 게 부족한 것처럼 그런 형태인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예. 혈액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제철에 나는 음식들을 잘 드셔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
예. 즙이 좀 많은 것들을 드셔주시는 게 낫고요. 빨간색 나는 것들 괜찮겠죠. 그런 것들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특히 다리 쪽에 쥐가 나는 경우는 허리 협착증하고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km 정도 걸으실 수 있으시면 협착증인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 양호한 편에 속하시고요. 예. 예. 그렇긴 하지만 쥐 나는 거 이거 병원에서 수술을 이제 하긴 겁이 나서 못합니다. 인공비를 이거라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네, 뭐 예, 그러시면은 이제 수술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수술하기 이전에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예. 뭐 추나 치료나 아니면 FCSD 치료하시는 한의사 선생님한테 가보시거나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고요. 네. 예. 그리고 스트레칭이나 뭐 많이 웃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네, 좀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많이 됐습니다. 네, 아주 전화 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자로 상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2353 쓰시는 분입니다. 60대 여성분인데요. 병원에서 목이 일자형이라고 했는데 자세를 고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치료할 때는 괜찮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다시 목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네. 좀 어떻게 좀 하면 자세로 좀 고칠 수 있는지 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 같은 네, 걸 좀 네, 고치고 그죠. 싶으신 것 같으세요. 일자목인 경우는요. 자세에서 머리가 이렇게 좀 앞쪽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머리하고 가슴하고 골반이 정면과 측면에서 봤을 때 일자가 되실 때 목뼈가 C자 형태가 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베개를 좀 딱딱한 베개를 베셔야 돼요. 목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C자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틀이 필요하죠. 딱딱한 베개를 베서 목이 들어갔을 때 이게 C자 형태가 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베개가 높으면 안 되고요. 고침단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개가 높으면 명줄이 짧아진다. 아, 그래서 베개는 낮은 게 좋은데 원래 베개는 목에 베는 거예요. 목에 베서 목이 C자 형태로 가게 해주는 게 좋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일자목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은 이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네. 숙이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턱을 이렇게 들게 돼요. 이걸 펴야 돼요. 음. 이걸 펴는 방법은 손바닥을 보이시면 돼요. 손바닥을. 예, 손바닥을 보여서 무릎 펴 놓으면 이렇게 있는 게 힘들어요. 아, 그러네요. 예, 손바닥을 보이면 이렇게 펴는 게 편해요. 네.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는 게 편하거든요. 앉아 계실 때 가능하면 손바닥을 보이거나 손바닥을 위로 해서 가볍게 주먹을 쥐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서 있을 때 가끔씩 이제 발 뒤꿈치, 엉덩이, 등, 머리 뒤를 대는 운동을 그런 자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플랭크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플랭크 자세. 예, 플랭크 자세를 해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코어 머슬, 자세 유지근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이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계속 사용되는 게 자세 유지근인데 플랭크 운동 해주시는 것도 좋죠. 특히 이제 플랭크 운동하실 때 핵심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일직선에 아랫배하고 항문에 힘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플랭크 자세를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자세인지. 서 있는 이 자세에서요. 네. 서 있는 이 자세에서 그대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엎드려 뻗쳐하고 비슷한데 네. 팔꿈치를 대시고 네. 어깨를 펴주고 만약에 기력이 없는 어르신들이나 좀 건강이 체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무릎을 대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무릎 네. 대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어깨 펴고 허리 펴서 팔꿈치로? 팔꿈치 네. 대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내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가를 유지하는 겁니다. 뭐 짧게 하면 5초, 10초도 될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뭐 누워 있는 자리에서 팔꿈치로 한 엎드려 뻗쳐 같은 자세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할 수 네.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주먹을 모아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 네. 어깨가 조금 안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저는 네. 어깨를 벌린 상태에서 하는 어깨를 벌린 상태로 그래서, 예. 팔꿈치를 댄 상태로 대서, 이제 예. 엎드려 뻗쳐. 예, 가볍게 주먹 쥐고 주먹 쥔 상태에서 그대로 딱 바닥에 대는 네. 거죠. 그러면은 좋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해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얼마 안 가요. 네. 얼마 못 갑니다. 1분 처음부터 1분 이상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보통 한 15초대에서 30초대 정도 사이인데 이걸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많게는 6번 정도 하루는 쉬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주면 조금씩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하는 거지만 이 플랭크 운동이 코어 머슬들을 만들어주고 바디 쉐입이 좋아져요. 몸매가 네. 좋아지고요. 지구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체형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지방들도 빠지고 되게 좋아져요. 아시는 것처럼 마라토너들 중에 뚱뚱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42.19km를 뜁니다. 그런데 반면에 100m나 200m 뛰는 단거리 선수들 중에는 우락부락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100m 10초 뛰는 동안 호흡 안 하고 뛰어요. 그래서 보면 이 플랭크가 마라토너들이 사용하는 근육처럼 자세 유지근, 화이트 머슬 백색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거지만 이 효과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도 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돈 안 들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짧으면서 효과적이고 네.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를 팔굽혀펴기 팔꿈치 자세로 네. 한다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의사 김경민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 골드를 드립니다.